작년에 드론보 챌린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설계 강자 AM 시스템 10년간 어떤 드론들을 만들어 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AM 시스템 CEO 김영익입니다. 저는 이제 항공공학을 전공하고요.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쌍발복합제 8인승 항공기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T50 개발에 설계팀장을 맡아서 체계 개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항공기 설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KF-21 조정면 설계라든지 MUAV 날개, 꼬리 날개 이런 거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노하우나 경험들이 사실 사이즈는 작지만 드론 무인기 개발하는데 크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장점과 노하우가 배어 있는 제품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어느 게 좀 애정이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작년에 상을 받았던 그 로빈 G가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는 공기역학적이나 비행 안정성 이런 강도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량 소재로 우드 소재를 기본으로 했고요. 날개도 이제 카본 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기체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에 상당히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있는데 가솔린 엔진을 써서 한 350km 이상은 비행이 가능한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자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이 효자가 드디어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의견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비행을 한다. 그러니까 한 260km 비행을 했는데 자폭용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센트피터버그 정유시설 타격한 건 1000km 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장거리 비행 1000km까지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정확히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AI 기능하고 유도 제어 기능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연구 개발할 때 중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론 형태 같은 경우에도 좀 남달라요. 요거는 이제 올 틸팅 방식이거든요. 올 틸팅 방식이라는 건 수직으로 올라가서 프로펠러를 틸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 비행을 하는 비행기인데 물품 수송용으로 이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하산을 통해서 물품 수송하는 시연을 했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네이비 시고스트 2023년에 독도함 상공으로 해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것도 어려운 형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출전하기 전에 이 비행 시험을 하다 뭐 추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 변속기 ESC라고 하는데 열이 많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앞에 윙 안에 내장시켰다가 방열이 안 돼가지고 ESC가 고장난 바람에 그 추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T50을 개발 팀장을 하셨는데 이런 무인기는 오히려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T50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만은 이때는 이제 락히드의 기술 자문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T50 개발할 때 한 2,000명 엔지니어 정도 투입이 됐으니까 각각 맡은 분야에 하면 되지만 작은 회사에서 하는 경우는 체계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추락하면 이게 몇 천만 원짜리가 그냥 날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계속 어려웠던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또 빨간색으로 아주 누가 봐도 선명하게 딱 나오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는 로빈지 오리지널인데 이게 지금 로빈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기체입니다. 그래서 저 로빈치는 25kg인데 요거는 15kg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좀 약간 그 노즈 쪽 코 부분이 좀 짧고 저거는 좀 깁니다. 이 안쪽에 그 배터리도 들어가고 비행지 컴퓨터라든지 연료통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외로 공간 확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저거는 이제 앞쪽으로 노즐을 많이 뽑았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짧습니다. 지금도 아주 비행을 좀 잘 하고 있고요. 26년 합동 화력 훈련 때도 이 비행기도 시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귀여운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양산을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들은 뭐 외국에도 국내에도 있습니다만은 종이 소재를 많이 쓰고 종이 소재를 쓰더라도 방수를 하긴 하지만 비에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재료가 퇴화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수 시험도 이게 직접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주 가볍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됐고 손으로 투척해도 아주 잘 날릅니다.
실제 비행하는 모습을 본 군 관계자들은 상당히 소대나 중대 이런 데서도 정찰용 내지는 자폭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겠나. 배터리로 추진을 합니다만은 2시간 비행은 가능한. 2시간 동안. 네. 어쨌든 이 친구가 던져서 하는 투척용인데 의구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좀 어떤 기술들이 많이 녹여져 있을까요? 웨이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타겟 지점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비행 경로를 설정을 하면 그것대로 정확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의 어디에 위치만 통보가 되면 그대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비행기가 되겠죠. 저렴한 기체다 보니까 유도 제어 기능이나 이런 뭐 비싼 센서를 쓸 수는 없지만 간략화된 센서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하면은 충분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간 정말 노력해서 스스로 다 만드시고 기획을 하신 건데 자, 이 좀 설계나 이런 것 부분들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구조 설계를 하고 나면 비행 하중이나 뭐 스태틱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구조적으로 잘 버티는지 변형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해석 엔지니어이신 저희 부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선 저희 이제 항공기의 그 기동 조건에 따른 이제 하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하중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 날아가는 과정, 이제 피치업이라든가 롤링, 각 로드 케이스별로 하중이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게 되고 하중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 항공기가 이 비행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됩니다. FM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중이 몰리게 되는 위치들을 이 전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걸리는지 버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지금 강도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진동 해석 관련해서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펠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펠러에서 비춰지는 고유 진동수도 하고 저희 기체의 진동수가 일치를 하게 되면은 공진이 일어나서 이제 비행 중에 또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기체의 고유 진동수를 찾고 실제로 운용하는 범위에 따른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체가 31Hz에서는 이제 V테일이나 이제 윙 끝단 이런 쪽에서의 고유 진동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하려고 이제 회피 설계를 하는 셈입니다. 취약한 부분들의 재질을 바꾸거나 두께를 바꾸거나 형상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보강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계속 인터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석만 하는 건 아니고 공력적으로도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력 담당자 PC를 가서 보시죠. 네, 저희가 그 전산 유체 해석이라고 해서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고 양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유동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빈지의 순항 속도인 23m/s의 속도와 그 앵글 오브 어택 9도 정도의 각도로 비행했을 때 걸리는 리프트 하중 양력과 항력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보시다시피 직접적으로 공기가 닿는 면에 약 600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추가로 걸리게 됐고 위쪽으로는 공기가 유선형으로 타고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리프트 하중은 약 28kg으로 충분히 띄울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완점을 찾으면 뭐 에어포일을 조금 바꾼다든지 길이를 연장하거나 에스펙트 레시오나 뭐 아니면 스팬을 좀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설계, 해석, 뭐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공장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제작 공장 현장에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아까 제가 봤던 혹시 이 드론이 네, 드론보 챌린지에서 비행을 했었던 예. K-로빈 G 기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체 뼈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필름을 입혀서 이제 이 뒤에 장비 장착이나 배선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 또 뒤에 엔진 장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옆에는 이제 날개 부분도 장착을 할 거고 꼬리 날개 부분도 아직은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작 과정 자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떤 제작 과정들을 거치게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항공 합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주로 제작을 하는데요. 항공 합판 소재는 저희가 이제 설계되었던 모델링을 다 도면화해가지고 레이저 커팅을 이용해서 설계했던 사이즈대로 잘라서 하나하나 도면에 맞춰서 조립을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보강하는 부분에 카본이나 웹레이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근데 딱 봤는데 이게 우드여서 그런지 약간 되게 가볍다는 인상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그렇게 힘을 잘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진짜. 지금 동체만 했을 때는 뭐 2.4kg 정도 되겠네요. 지금 2.4kg 정도 나가는데 진짜 엄청 가벼워요. 저희가 뭐 우드로 제작을 하지만 구조적으로 설계도 하고 해석도 해서 튼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일례로 파손됐던 기체 폐기를 위해서 부시는 것도 일입니다. 잘 안 부서져요. 내구성이 네. 워낙 좋다 네. 보니.
동체가 이렇게 뼈대가 다 제작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합니다. 이제 외표면에 이제 라이트닝 홀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게 이제 외벽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 필름 소재 자체가 좀 장력이 좀 있어서 강도를 좀 올려주는 역할도 조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윙이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윙입니다. 윙. 아직은 이제 스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은 조종면이 되겠고 전방 스파, 후방 스파, 립 구조가 민항기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립 스파 구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기체를 날개를 조립하기 위해서 이제 붐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이 붐 파이프에는 강도를 좋기 위해서 카본 소재를 좀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카본 소재가 적용이 된 거군요. 그래서 스킨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은 기체를 다 조립을 해놓고 간이적으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날개 하중은 위로 받기 때문에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약 MTOW 3배 하중을 이제 올려놓고 버티는지 확인 작업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정이 왔는데 여기도 되게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요것들은 꼬리 날개예요. 네.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꼬리로. 되는. 네. 이것도 이제 다 탈부착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V 테일도 제작을 하고 있고, 요건 이제 버티칼 핀, 수직 안정판이라고 해서 이 랜딩 기어 역할도 같이 하는. 이 뒤에 그러니까 붙어서 네.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부품들이 총합체가 되면 드디어 이제 로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에 있는 거. 자, 이렇게 보면은 공정들이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총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레이저 컷까지 해갖고 온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기체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스킨을 입히고 뭐 하는 작업 외에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간까지 하면은 약 한 달 정도면 한 대 정도를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에도 좀 여건이 용이할 수 있겠네요. 시간을 더 땡기는 작업들 같은 것도 좀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아직은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요것들을 이제 파트별로 부품 단위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양산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AM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개발 중이에요.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드론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정찰 드론이 있고 자폭용 드론, 또 하나는 이제 드론인데 다시 말하면은 요격용 드론, 세 가지가 이제 기본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M 시스템은 이 세 분야를 다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컴퍼니로 장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항상 연구개발비가 좀 모자라는 게 있고요. 현재는 이제 제일 문제가 이 드론 분야도 공공 수요가 창출이 돼야 드론 부품 업체도 이제 커질 수 있고 세계 업체도 클 수가 있는데 그런 생태계가 아직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피리키에나 이런 데 비교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이란, 또 대만, 일본, 북한 이런 쪽에 비교해서도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 좀 각별히 팔을 먹고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런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드론 업체가 되시길 진심으로 저희 프로파일럿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